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피해 복구와 배상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포럼을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고 시멘트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벽지가 뜯겨 나갔습니다. 빗물을 받기 위해 세숫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이 천장 자체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죠. 마치 바가지로 퍼붓듯이 쫙 쏟아졌거든요. 이재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나면서 전통시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시장에는 이렇게 한 집 걸러 한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진 이후 점포 150여 곳 가운데 3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부로 다 사람들이 나가고 빈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뭐 안 되지 뭐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별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본 주택들을 매입해 보상하고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만 2,257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포항 흥여읍에서 혜택을 받는 주택은 피해 세대 6,440세대 1%도 안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진 피해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전파주택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는 정부가 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원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도시재생보다도 재건축 개념의 도시재생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주거 안정의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포항지진특별법 3건이 석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인천에 있는 이 월미 은하레일은 1,000억 원을 들이고도 안전성 문제로 10년 동안 개통조차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그런 은하레일이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고 이름을 바꿔서 드디어 11년 만에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전동차가 천천히 이동합니다. 인천항에 정박 중인 대형 선박과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곡물 저장고 벽화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월미도 일대 6.1km 구간을 운행하는 월미 바다열차입니다. 두량으로 편성된 월미 바다열차는 최대 46명까지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월미 은하레일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통조차 못했습니다. 이번엔 철로와 전동차를 전면 교체했고 전 구간에 대피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좌우에 보조 레일을 설치한 3선 레일 구조로 함으로 해서 어린이 세발 자전거와 같은 안전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절대 탈선 염려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상인들은 바다열차가 정상 운행해 관광 활성화에 도움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년 동안 멈춰져 있을 때는 항상 침울했었지만은 지금 개통을 앞두고 시승하고 탑승하고 하기 때문에 기대에 부풀어 있는 단계입니다. 월미 바다열차는 성인 기준 왕복 8,000원으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운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정식 개통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전 유성구에는 40년 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터미널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변에 교통 혼잡을 유발해서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대형 복합 터미널을 새로 지어서 중부권 교통 요충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입니다.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후진하자 승객들이 황급히 발길을 옮깁니다. 정류소 앞 도로는 버스와 승용차가 뒤엉켰고 119 구급차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혼잡합니다. 항상 꼬리 물기기 때문에 차들이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신호등을 두세 번씩 받아야만이 차가 갈 수 있고.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는 지난 1979년 들어섰습니다. 25개 노선에 하루 평균 승객 3,500여 명이 이용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유성 지역 인구는 1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정류소는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7,900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유성 복합터미널을 새로 만듭니다.
복합터미널은 기존 부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지상 10층, 지하 7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자치단체는 새 복합터미널이 중부권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높아질 거로 보이고 대전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전시는 유성 복합터미널 건축 허가 절차를 마쳤다며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최근에도 이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버스 기사가 전국에 1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 회사들은 기사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도로입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비틀거리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쳤는데 운전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버스 업체는 이 같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측정을 해야 출근이 인정되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기사들은 지문 인식기로 본인 확인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합니다. 음주 측정을 시작함. 측정기에 불어주세요. 0.01%만 나와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장비는 출근할 때 지문 입력과 음주 측정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를 측정하는 동영상까지 촬영합니다. 기사들은 음주 습관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이 휴무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장비 도입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면 승객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주 측정기 도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버스 회사 측도 기사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강원도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강원도 하면 아무래도 남북 교류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최근에 경기도와 함께 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남북 공동 등재하는 업무 협약을 맺으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북을 가로지르는 DMZ가 250km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3분의 2, 경기도가 3분의 1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같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 얼마 전에 우리 서원이 등록돼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순서로 이걸 등록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DMZ 안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궁예도성, 궁예가 철원에 이제 왕궁을 지었는데 궁예도성이 정확하게 이 DMZ 안에 정확하게 가로 걸쳐, 네모 반듯하게 가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터를 남북이 이제 공동으로 발굴해서 그 문화재도 세계에 자랑하고 또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 이제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더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남북 교류가 거의 다 중단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농업 같으면은 남북 농업교류 협의회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남쪽에서 미리 북한에 가서 농업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팀이 만들어진 거죠. 농업인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건설 건축을 하실 분들도 남북 건설 건축 협력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업 협의회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전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여기서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개최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셨는데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기반 시설과 또 경기장 활용 문제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사후 활용 계획들이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예산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예산이 이제 정부 예산이 거의 확정지어서 머지않아 국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것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강릉에 있는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비롯한 3개의 큰 경기장들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론자들과 활용론자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사회적 타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개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뭐 아직도 이재민 지원이나 또 피해 복구가 좀 더디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난 4월 4일 날 아주 큰 산불이 있어서 이제 큰 피해가 나기도 했지만 또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구가 돼가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70% 정도 복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 문제가 좀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법에 국가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출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돼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불을 낸 원인을 제공한 한전 측과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완전히 마무리돼야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종교 시설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법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데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유연하게 빨리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제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일자리 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동안 해오셔서 막 상당한 성과가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좀 아쉽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난 분기에 우리 강원도의 고용률이 6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61%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3% 정도 높죠. 그 전국 3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률 상승률은 전국 1위입니다. 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은 고용률이 높아지는데 청년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은 좀 한 41%, 2%, 3%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서 청년들의 고용자 숫자도 줄어들고 고용률도 낮아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추경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좀 따로 편성해서 그리고 이 청년들을 특별히 전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한중일로 이 4국의 북방 경제 시대에 이 강원도가 물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또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동북 삼성,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 삼성, 그다음에 우리 남북한, 그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 그다음에 일본. 요게 이제 우리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경제 블록으로 묶으면 우리 남한의 경제적 어려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이걸 경제 블록으로 묶으려면 이걸 전부 철도, 도로, 항만, 공항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맨 북쪽에 있는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서 벌써 3년임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임기에 또 1년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뭐 끝내고 싶다 하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남북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군사 규제라든지 또
그 군사적인 이제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좀 풀리면서 남북이 오가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사업을 갖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지금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산업이라든지 AI,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빨리 진입해서 다른 대도시 지역들하고 좀 비등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이 두 가지 목표가 남은 3년간 제 도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